안녕하십니까, 우바직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사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참사 정치. 우리가 몇 번 2000년대 이후에 참사라는 단어를 몇 번 쓴 사건들이 있었죠. 이 참사 때마다 민주당의 대응에 대해서 한번 봐보려고요. 자, 우리가 세월호 참사는 다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. 근데 혹시 부산의 부일 외국어고등학교 수학여행 참사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까? 이거 그때 당시에 세월호 그 참사가 한참 떠들썩할 때 부일외고 참사도 살짝 그 언론에 잠깐 나오긴 했는데 잠깐 나와서 지금까지도 부일외고고등학교 참사에 대해서는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그리고 뭐 부산에 사는 분들도 우리 지역에서 있었던 일인데도 모르고 계신 분들이 참 많아요. 내가 요거 두 개를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요. 이 부일외고 수학여행 참사는 2000년 7월에 있었던 일이고, 수학여행을 가던 학생들이 고속버스가 빗길에 전복이 돼서 사망자 16명을 낸 사고 참사가 있었거든요. 이때 부상자까지 다 합치면 연쇄추돌이었으니까 부상자는 100여 명이 넘었어요. 자, 근데 이제 그 세월호 참사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의 죽음을 비교를 하는 건 아닌데, 사건의 규모에 따른, 규모가 아니고 사건 내용에 따른 그 민주당의 반응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. 자, 단원고 수학여행 참사는 세월호라는 그 배를 타고 가다가 약 150여 명의 사상자를 내고, 또 더 많은 사상자가 사망자가 나오고 더 많은 이제 학생들과 일반 승객들도 있었죠. 다친 사건이었어요. 자,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의 반응을 살펴보자면, 아니죠, 정부의 처리나 그때 정치권의 반응을 살펴보자면 부율외고 학생들한테 대해서는 정부에서 일체 관여한 바가 없었어요. 근데 그 당시에는 그냥 이걸 학생들이 수학여행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일어난 사건이다, 이걸로 끝. 예. 여기에 대해서도 보상금이 나왔거든요. 이 보상금 문제는 그때 당시에 고속버스 회사랑 수학여행을 주관했던 여행사에서 각각에서 보험료 나온 거, 각 5천만 원씩 1억, 이게 끝이었어요. 그리고 사후 처리도 사실은 차는 그 교통사고 나가지고 그 현장에 그대로 있었잖아요. 근데 이 사고 차량에 대해서 어떤 조사를 한 번도 안 했어요. 이건 언론에 나 있어요. 무슨 뭐 브레이크 문제가 있었나는지, 아니면 뭐 빗길에 타이어 문제가 있었나니, 뭐 혹시 누구의 책임질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아무것도 없었어요. 그냥 교통사고 나고 차는 더 이상 차량 운행 안 된다, 폐차, 끝. 반면에 세월호 참사는 어땠죠? 예? 국정조사 요구했죠. 대통령까지 불러내서 대통령의 열 몇 시간의 그 행적을 밝혀라. 예? 차원의 직원들 다 끌고 나서 국정조사 했죠. 청문회 수준으로 국정조사 했어요. 사실 여기서부터 박근혜 정부가 균열이 생겨서 탄핵까지 간 거 아닙니까? 그리고 학생들은 이 자료 찾아보니까 보상금으로 7억 2천을 받았어요. 그리고 교사들은 10억 6천을 받았다고. 그리고 나중에 결국에는 공적 자금 다 들어갔고 문재인이가 들어와서 침몰했던 배 인양까지 다 해서 올렸죠. 이 두 사건 같은 맥락이잖아요. 수학여행, 고등학생들이 수학여행 가다가 사고가 나서 일어난 일인데 왜 이렇게 사후 처리가 다르죠? 하나는 그냥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하고 넘어가고, 하나는 참사라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매년 추모를 하고 있죠. 아이들 추모하는 것 자체를 문제를 삼는 건 아닙니다. 말을 하는 건 아닌데 왜 이렇게 처리 방식이 달랐냐 이거죠. 이거는, 그리고 보세요. 2000년도에는 당시 김대중 정부입니다. 민주당이 그렇게 자랑하는 김대중 정부 당시. 2013년도에 대통령 박근혜였죠. 제가 볼 때는 차이가 이거밖에 없어요. 똑같은 수학여행에서. 왜? 배에서 사고 나면 참사고 도로에서 교통사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. 그죠? 그리고 뭐 부일외고 학생들은 16명이 죽고 이거는 150여 명이 죽어서 사람이 죽은 사망자의 숫자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사건의 처리도 달라야 돼요.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. 그리고 뭐 아주 옛날 일이면
또 뭐 그때 시대 상황이 그랬으니까 하고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부일 레고 사건도 이 참사도 2000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. 그러면 이 14년 사이에 예? 뭐 물가가 여기 보상금 나온 거죠. 1억 받고 7억 2천 받고 10억 6천 받을 것처럼 예? 물가가 7배에서 10배까지 그렇게 뛰었어요. 그리고 우리나라 기술 수준이라는 게 2000년도에는 뭐 그 차 끌고 와서 사고가 왜 났는지 사고 원인 조사를 할 정도의 그런 기술력이 아예 없었어요. 아니잖아요. 그리고 세월호는 다들 아시다시피 물에 빠져서 예, 그것도 바다에 빠진 거예요. 바다에 빠져서 인양할 때까지 시간이 몇 달이 걸렸잖아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여러분들 뭐 우리 장마 많이 치고 나면 침수차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. 침수차도 안 사잖아요. 왜? 그 기능을 잘 못하니까. 근데 바다에 빠져서 잠겨있던 배를 굳이 그 공적 자금을 들여갖고 끌어올렸다. 인양을 해왔다. 예?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밝혀낸 게 뭐가 있죠? 진실규명하겠다고 끌어올린 거잖아. 그래서 뭘 밝혔냐고. 아무것도 없죠. 저는 사실 문재인 그때 정부는 아니었지만 이 세월호를 이 난리를 쳐가지고 그 진실규명하겠다고 대통령까지 불러내고 그거를 기하로 탄핵시키고 정권 잡고 반드시 진실규명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청와대 들어가서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한 거 남은 건 얘들아 미안하고 고맙다. 지금도 의문입니다. 뭐가 고마운지 그 말밖에 남는 게 없어요. 그리고 지금 또 비유를 해보자면 그렇잖아요. 맨날 첫날 뭐 우리 저 일본 그 강제징용 피해자분들한테 제3자 배상안으로 돈으로 막으려고 하느냐. 결국에는 봐봐요. 세월호 유가족들한테 자기들이 진실규명하고 남긴 게 뭐가 있는지. 보상금 많이 줘서 돈으로 막은 거 그거 말고 뭐 있냐고. 진짜로 남은 게. 자, 오늘 제가 방송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1부에서는 요 두 사건만 요렇게까지만 비교를 딱 하고 제가 2부에서 하나 더 다룰 게 있거든요. 그 참사까지 해서 민주당의 행태가 어쨌는지를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